자연수 n에 대하여 한 변의 길이가 2n인 정사각형 ABCD가 있고 이래요. 사각형 EFGH의 면적을 물어보니까 EFGH를 그려라도 볼까요? 네. 그리면 다음과 같을 겁니다. 자, 우리는 뭘 해야 하냐면 그냥 목적이 아주 분명한데 요 EFGH의 넓이를 SN이라고 한다는 것은 n에 대해 표현해봐라 라는 얘기예요. n이 뭔데? n이 뭐기는 여기가 2n이니까 그러면 정사각형 ABCD의 한 변의 길이를 가지고 쟤를 표현해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특징적인 게 이 사각형이 대각선이 직교를 하거든요. 네, 대각선이 직교하니까 이렇게 수선을 좀 내려보고 싶어졌어요. 왜 이런 수선을 내려보고 싶어지냐면 여기도 수직이 나오면서 뭔가 닮음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저 각도를 이용해서. 그렇지 않아요? 네. 이 두 개의 삼각형이 닮음입니다. 얘랑 닮음이라고요. 네. 그게 아니라면 수선을 여기도 내릴 수 있으니까요. 이 각도 같나 그러면? 여각이니까 같겠지 뭐. 그죠? 예. 네. 이 각도 같을 거예요. 그럼 이 각이 같다는 말은 이 G하고 합동 쓰는 거네. HF가 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는 거 같습니까 여러분? 네, 근데 HF의 길이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둘 다 루트 4n제곱 더하기 1이 되겠네요. 그럼 대각선의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이거는 대각선이 직교하는 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대각선의 길이를 곱한 다음에 2분의 1 하시면 되죠. 네. 그러니까 SN이 뭐가 나오냐면 2분의 1 하고 4n제곱 더하기 1이다 라는 걸 수 있고요. 이거만 시그마 돌리면 되니까 2 곱하기 385 더하기 5인가요? 네. 그럼 답은 775 되겠네요. 넘어가 되겠니? 근데 뭐 사실 이렇게 수선을 안 그려봐도 그냥 기울기의 관점에서 보면 HF와 EG의 길이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직이잖아. 그럼 기울기가 곱이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야. 그럼 밑변 높이 같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왜냐면 정사각형이 한 변이니까 한 변 공유할 거 아니야. 그죠? 안 그려봐도 알아야죠 사실은. 넘어가겠습니다. 136번 자연수에 대해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요. 어떤 형태로 주어져 있어요? 가분수요. 가분수 나오면 문제 더 읽지 마시고 일단 진문수로 고쳐놓고 내려가세요. 여기가 더하기 1 빠지겠죠? 그럼 2n제곱 더하기 2n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됐죠? 자, 이 식을 어떻게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하다고 했냐면 이런 형태의 분수함수는 반비례잖아요. 반비례는 뭐라고 했어요? 곱이 일정한 두 수의 관계라고 했어요. 그 곱이 뭐냐면 x-n 곱하기 얘가 y니까 y-1이 2n 곱하기 n 플러스 1인 관계이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pk가 지금 뭐냐면 x축, y축까지의 거리가 같게 된 점인데 일삼면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사실은 y는 xy 교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y 대신에 x를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럼 x-1 곱하기 n이죠. 네. n 곱하기 x-1 이게 2n n 플러스 2다. 정리하시면 이렇게 정리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하고요. x는 2n 더하기 1이나 마이너스 n이 가능한데 1,3면의 점이니까 얘가 되겠네요. 나머지 하나는 이제 반대쪽에서 발생하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pk는 2k 플러스 1, 2k 플러스 1입니다. 그러니까 ak는 2k 플러스 1의 제곱이죠. 그럼 이걸 시그마를 돌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홀수의 제곱의 합이라서 뭐 홀수의 합을 쓸 수는 없겠고 그냥 시그마 그냥 돌리시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러면 k는 1부터 10까지 4k의 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1 이거니까 4 곱하기 385 더하기 55 더하기 10 이 정도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70 나올 거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분섬술 고등 하에서 배울 때 해석했던 거하고 큰 차이가 없잖아요 지금. 그죠? 네. 반비례다. 반비례는 뭐냐? 곱이 일정한 두 변수의 관계이다. 그리고 가분수는 뭘로 고치라고? 진분수로 고치라고. 뭐 제가 항상 하는 얘기. 뭐 그대로 하시면 매끄럽게 답이 나온다. 13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가 1인 선분이 수직으로 만나도록 연결된 경로가 있다. 이 경로를 따라 원점에서 멀어지는 P의 위치 A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자. 지금 보시면 우리는 결국 뭐가 궁금하냐면 요 AN 중에서 Y는 X 위에 있는 점이 궁금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목적지가 궁금하다 이거지. 그러면 이 두 번째 조건을 저 상태로 사용할 수는 없어. 이게 일종의 점화식이긴 한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경로의 길이가 이 규칙에 따라 늘어나요 이 말이잖아요. 근데 최종 위치는 얘가 얼만큼 움직이는가 알아야 되니까 실제로 최종 위치를 알려면 A0 원점에 출발해서 얼마만큼 이동을 하게 되냐 25분의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따다다 2n-까지 싹 다 더해야 이게 최종적으로 AN이 현재 있는 위치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맞죠? 그래서 얘는 25분의 n제곱만큼 이동하게 됩니다. 홀수 합이니까 이해했나요? 그죠? 예를 들어 A2의 좌표는 A2는 이제 2를 집어넣을 거니까 25분의 4만큼 이동하니까 25분의 4만큼 이동하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여기 어딘가 있겠지. 25분의 4면 뭐 이런데 A2가 있단 얘기야. 25분의 4면 졸라 작은 값이잖아. 1이 한참 안 되는 값이니까. 근데 A6는 6을 집어넣으면 25분의 36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2를 채우면 방향이 바뀌잖아요. 2를 채워서 방향이 바뀌어서 1,25분의 뭐 11 이런데 A6가 있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잘 놓다 보면 얘가 Y는 X로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면 Y는 X로 올라가는 조건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지. 이 A2와 A6를 보고 어떻게 하면 Y는 X 위로 올라가겠다. 이해되겠니? 그러면 n제곱을 25로 나눴을 때 일단 자연수여야 되고 그 결과가 짝수여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니? 그치? 예. 그러니까 이러려면 n제곱이 어떤 모양이냐면 25 곱하기 짝수의 제곱
있죠? 제곱일 것까지는 없나? 그냥 짝수면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냐? n제곱이 25 곱하기 짝수면 n제곱에다가 25 곱하기 짝수를 집어넣으면 20에 약분되면 짝수만 남을 거 아니야? 어려운 얘기냐? 근데 어차피 짝수가 아닌 걸 제곱해서 짝수가 됐을 순 없잖아. 예, 그래서 짝수의 제곱이라고 해석해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예. 그러면 n은 어떤 형태냐면 5 곱하기 2, 5 곱하기 4, 5 곱하기 6 이런 식으로 가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뭐 두 번째 점의 x좌표니까 얘가 두 번째 점이에요. 근데 n이 5 곱하기 4라는 건 n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20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n이 20이니까 a22 두 번째 점이 되죠. 이해했죠? 그럼 총 이동 경로는 25분의 20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5분의 20의 제곱이니까 16만큼 이동하는 거예요. y는 x에 있으니까 88. 그죠? 예. 그래서 20은 8,8이니까 답은 8이 되겠네요. 아니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잖아. 똑같은 유형이 어디 있어 이런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거 똑같은 유형 같은 거 없단 말이야. 진짜 여러분의 문제 해결력이 필요한 거죠. 이런 걸 풀려면. 넘어가 되겠니? 넘어가 되겠어? 네. 여기 왜 제곱인 그 의문이 있는 친구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만약에 뭐 제곱이 아니라고 25 곱하기 짝수 생각해보면 25 곱하기 2면 그럼 n은 5 곱하기 루트 2였단 얘기야? 말이 안 되잖아. n 자연수니까. 그래서 저거 그냥 짝수 제곱 처리도 관계없다고. 이해됐어요? 네. 그 얘기였고요. H142번 첫 장이 3이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 A에 대해서 Bn의 각 항이 다음과 같은데 이거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잖아요. 로그에서 성질에 의해서 A1을 밑으로 하고 A3가 진수다. 그럼 같은 이유로 A1을 밑으로 하고 A4가 진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해됐냐 아가야? 아가들 이해됐어? 그러면 실제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를 구하라고 하면 로그 A1의 A2 더하기 로그 A1의 A3 더하기 로그 A1의 A4 더하기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야. 로그 A1의 A11 맞아요? 그럼 로그의 성질 이용하시면 되니까 로그 A1에 A2 더하기 A3 더하기 와다다 해서 A11이다 이렇게 하셔도 되죠. 아니 곱해야 되는데 더 하고 있니? 좀 상태가 안 좋네요. A3, A4, A11 이렇게 첫장 3이 됐죠. 그럼 로그 3이고요. 네. 그 다음에 A2부터 A11까지면 항의 개수가 10개잖아요. 그러니까 3에 10제곱이 있어야 되고 R은 1부터 10까지 더할 거니까 R에 55제곱이 있어야 되죠. 네. 그래서 얘는 10 더하기 55 로그 3의 R인데 얘가 지금 12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로그 3의 R은 2가 돼야겠네요. 그래야 120 나올 거 아니야. 됐죠? 뭐 특별히 어려운 것도 없는 문제였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과연 귀납법을 들어갈 수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수열 합의 풀이가 아주 복잡하고 긴 것들이 많아가지고 귀납법
블랙라벨 숙제들 다시 줄일 수도 있겠다. 내가 그냥 생각한 거 생각하면서만 해봐라. 이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1부터 9까지 번호가 적힌 6개의 공이 있어요. 아니 9개의 공이 있어요. 가로 세로 대각선의 합이 15가 되도록 표현하였다. 이거 별거 아니다. 이게 어렵다고 느끼는 친구들은 문제를 끝까지 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물어보는 게 뭐예요? m 더하기 n이죠. m은 뭐예요? 수의 그 일정한 합이야. 합. 수들의 합이 m이지. n은 뭐예요? 격자판의 가로의 길이에요. 가령 9개의 공이라고 나와있지만 얘를 정사각 형태로 하니까 3 곱하기 3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36개의 공은 6 곱하기 6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n이 6인 거 이미 알아 니네는. 그럼 m만 알면 되는 거라고. m은 일정한 합이잖아. 근데 5부터 40이니까 5부터 40의 합은 5 더하기 40을 등차수를 처리해서 이렇게 생각해도 되잖아? 맞아요, 맞아요. 맞죠? 네, 그럼 이게 18 곱하기 45여서 얼마냐면 810이에요. 그럼 가로 세로 대각선의 숫자의 합을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6 곱하기 6 6칸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일정한 합을 그냥 6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럼 135 나온단 말이야. 얘가 m이죠. 그러니까 m 더하기 n 구하는데 뭐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어려운지 알 수가 없는데, 아마 이 문제가 어렵다면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뭔지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네. 그래서 어렵지 않나 싶고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지배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선생님 그럼 전 여전히 지배하고 싶은데요. 일단 답이나 맞춰. 알겠니? 일단 답이라도 좀 맞추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복잡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물론 이제 그 문제를 지배할 역량은 기준으로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런 건 빨리빨리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뭔지를 잘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이 문제 전체의 규칙에 대해 내가 몰라도 되겠는데? 난 이것만 알면 되는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제한적으로 바뀌면서 생각보다 풀만한 문제로 바뀐단 말이야. 내가 하고 싶은 건 그 말이야. 그래서 뭐 그 모든 것들을 다 답을 낼 수 있는 상황인데 문제에 대한 지배력을 더 확대하고 싶다. 뭐 그때 가서 본인 알아서 하십시오. 이미 그럴 능력이 본인한테 있을 겁니다. 알겠죠? 예. 145번 볼게요. X축위에 두 점 F하고 F' 그리고 P는 0,n이 있어요. 직각 1인변이 있고요. 세 변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이거 세상 쉽지 않았냐? 뭐 격자점만 나오면 뭐 알레르기냐? 애취 다음 문제 이러고 있는 거야? 아니 뭐 내부에 있는 걸 세라는 것도 아니고 세 변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정수점 세라는데 이게 그렇게 어렵다고 진짜 진심으로? 참입니까 진짜? 그럴 리가 없잖아. 이게 0,n이잖아. 그렇지? 그럼 정수점을 세보자고. 여기 있는 게 몇 개니? 야, 기울기 1 아니니? n,0까지 가는 거 아니야? 답답하네. n 플러스 1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 말 듣고 계시죠?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그죠? n 플러스 1개다. 그런데 여기도 세야 되잖아. 그럼 얘 겹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어차피 선대칭이니까 여기를 센 다음에 2배에서 처리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나는 일단 이 점 빼자.
이 두 개의 점은 나중에 플러스 2로 처리할 거야. 대충 축상에 존재하니까.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다시 세볼게. 어디만 셀 거냐면 저 점 빼고 여기 위에 있는 거 다, 저 점 빼고 여기 위에 있는 거 다 이렇게만 셀게. 그러면 사선에 있는 게 몇 개냐면 1,n-1부터 n,0까지니까 n개예요. 그 다음에 아랫 라인에 있는 건 똑같이 n개일 텐데 이게 중복되죠? 그럼 하나 빼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해했어? 우린 처음부터 어떻게 세기를 했냐면 an을 방금 나온 2n-1을 2배 해서 4n-2라고 쓴 다음에 마지막 2 더하기로 원래 약속을 했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래서 그냥 4n이야. 세상 쉽지 않니? 친구들아, 세상 쉽지 않니? 답은 60이죠. 1부터 5까지 자연수하면 4배니까 정수점 나온다고 쫄지 마시고 이 문제까지만 하고 잠깐 끊었다 갈게요. 졸려하는 학생들이 좀 보입니다. 예, 제가 다 보고 있거든요. 예. 벌써 졸리나 이런 느낌이 좀 없진 않아 있는데 아무튼 졸려하는 학생이 좀 있으니까. 제 예능의 첫째 항이 2n제곱분의 1이고 공차가 2n제곱분의 1인 등차수의 첫째 항을 차례로 2n제곱 마이너스 1개 개수 중요한 겁니다. 그죠? 예. 이렇게 나야 한다. 2보다 큰 수의 개수 2분의 1보다 큰 수의 개수 2분의 1보다 큰 수를 제가 표시해보면 얘 그죠? 왜냐면 바로 왼쪽에 2분의 1이 있으니까 얘네요. 얘들 바로 왼쪽에 또 2분의 1이 있으니까 이해하겠니? 야 그러면 2분의 1보다 큰 수의 개수는 몇 개인 거냐? 고맙다. 이 규칙이 안 보인다고? 2의 거듭제곱 마이너스 1개이기 때문에 무조건 홀수개예요. 제 말 듣고 계시죠? 네, 무조건 홀수개인데 여기에서는 이 하나를 제외한 절반이 2분의 1보다 큰 수의 개수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서도 이거 하나를 제외한 절반이 2분의 1보다 큰 수라고 볼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 정중앙에 무조건 뭐가 있게 돼 있어? 2분의 1 있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AN을 그냥 알겠잖아. 어떻게 하면 돼? 전체 개수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2의 n제곱 마이너스에서 한 개를 뺀 다음에 정중앙에 있네. 얘를 2로 나누면 되죠. 그럼 2n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요. 되니? 그럼 이 시그마의 합은 첫 번째 얘는 첫째 항이 얼마? 1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의 열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2의 1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1의 시그마는 마이너스 10이겠죠? 그러면 1013? 이렇게. 별것도 아니다. 이해하시겠죠? 샘플이 우리가 규칙을 찾기에 충분히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